이게 요즘에 아유 언제 올리셨지? 이 월요일날 올리셨나? 테슬라 영상? 아 테슬라 테슬라 영상이 아니고 주말에. 그게 테슬라 영상이 아니고 네. 아 어떤 의도였냐면 네. 내가 테슬라 주식을 예전에 사가지고 네. 많이 올라서 기분 좋다. 아, 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연차 중에 고급차를 살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발전하는 차세대 자동차의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기업들이 기술을 완성하면 투자한 돈의 수익을 투자를 해서 자동차를 사라. 네, 그 금액을 이용해서 이런 힌트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 그리고 이제 사실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오를지도 몰랐고 네, 가망은 있겠구나. 저기 전망이 있겠구나라는 단순히 그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일종의 현상일 뿐이에요. 주말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올렸는데 네. 딴 데서는 막 KBS부터 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또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긍정론자의 말보다는 비관론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거든. 왜냐하면 뭐가 문제다, 뭐가 아니다, 뭐가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 하면 그쪽에 귀가 더 가거든. 그러니까 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구경하는 것보다 대박 터지게 막 싸우고 막 남 힘들기가 더 재밌죠. 그러면 막 네. 동정심도 생기고 그쵸, 뭐 이런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원래. 그런데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이제 들고 있지만은 1,500달러까지 가냐. 1,000슬라가 이제 1,500슬라가 됐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보도들이 쏟아지는 걸 보고서는 그렇죠. 이거 뭐 사기다. 그 다음에 1700대 갔다가 다시 또 1500대로 다시 내려왔죠. 오늘 또 그랬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의 능력 테슬라에. 네. 뭐 자율주행 능력 지금 의심 안 가는 업체가 어딨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지 뭐. 예, 처음에는 자율주행이랄 만한 것도 없죠 지금. 그쵸.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나온 것도 없는데. 그 용어가 상당히 좀 예민한 용어죠. 반자율주행 보조냐, 주행 보조 장치. 아니 자율에서 반자율이 어디 있어요? 자율주행 뭐, 장치냐. 뭐 저희 뭐 아이스 기반으로도 얘기할 때 뭐 자율이면 자율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업체가 없죠. 그쵸. 풀 셀프 드라이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흔히 자율주행 나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그냥 기술자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기술이 진행이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어. 그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단계가 필요 없고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0살 먹으면은 이제 그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자기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장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뭐 40살 먹으면 심히 장성하고 50살 먹으면 무지하게 장성하고 이런 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정 단계에 도달해 있으면 그건 자율주행이고 그 단계에 도달을 못해 있으면 자율주행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치 미성년자인 것처럼. 그래서 성년이 되면 성년은 그냥 뭐 21살 됐던 뭐 이제 곧 100살이 가까운 할아버지든 다 성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영역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너는 몇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몇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그냥 기술자 옆에서 마련을 그 구분을 해놓은 거고 사람이 손도 띄고 발도 띄고 눈도 띄고 다 띄고 뭐 다른 뭐 책을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뒷자리에서 자면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 어디 갔었죠? 예. 근데 그게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런 기술을 보여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논란이 되고 자식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향해서 이제 불가능한 현재 그 사양으로 현재 스펙으로 판매 중 사양으로 불가능한데 테슬라에서 FSD라고 판매하는 700만 원짜리 그쵸. 5,000불짜리 패키지가 불가능하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뭐 기술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사업가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눈이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걸 경험하고 싶은데 상품이 없으면 답답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아가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투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영리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나오면서 네. 가장 답답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현상이나 새로운 기술이다 또 새로 정립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네.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렇죠. 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벽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든 기술 인공, 기반인데. 네. 인공, 신공이 아니야. 아르티피셜이야. 신이 만들어도 뭐 사람은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지. 저희도 신이 만들어. 아니 근데 이제 신은 실수를 안 한다. 완벽하다고 하니까 신공지능이라 그러면 네. 결함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인공,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기계가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람의 두뇌, 대뇌피질에 신경망을 채용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뇌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 그 1000억 개의 세포가 100조 개의 전파부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시냅스는 다 이렇게 간극으로 비접촉 방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게 뉴런에서는 전기적 신호, 그다음에 시냅스에서는 화학적 신호, 학교에서 배웠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무궁무진한 그 접합 수마다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고를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함으로써 그 시냅스가 연결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뭐 또 학습이 더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AI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기계를 학습시킨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러면 사람의 신경망처럼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왜 공부 잘하는 비법 서울대 가신 분들이나 뭐 이런 명문대 합격하신 분들에게 전수받고 책도 보잖아. 네. 왜 책을 봐? 공부법을 잘 알아야 공부를 잘하거든. 그게 딥러닝이에요. 배우는 그러니까 방법. 배우는 방법, 기계에게 효율적으로 가장 힘 안 들이고 가장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배우는 방법을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큰 카테고리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그 머신러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습법으로 딥러닝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렇죠. 사람의 신경망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일 수가 없지. 그렇겠죠. 완벽한 시스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AI라는 영역, 딥러닝이라는 영역이 198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딥러닝이라는 말 자체가 부각된 건 200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러닝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지가 1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구글이 2012년서부터 이 분야를 연구를 파고들어서 컴퓨팅 분야에서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 딥러닝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야. 10년 안 된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아직 꼬맹이지, 네, 꼬맹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의 신경망, 사람의 이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두뇌들, 신경세포들의 그 활동들 이런 것들을 기계가 흉내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개와 고양이를 네. 구분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왜 구분을 어려웠냐면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법을 몰랐던 거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거나 네. 그 메커니즘,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다 입혀가지고 결과물을 낼 때 과정은 원인을 주면 원인을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규칙을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규칙에 따라서 산수를 해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게 기존의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입력을 하고 알아서 결과를 내 이거예요. 데이터를 네. 근간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천 PD가 대표님 산타페가 나왔다는데 가서 시승해. 그리고 만들어 와요. 그럼 이제 가면서 그러지. 아이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처음인데. 근데 만들어 오잖아. 네. 어떻게 만들어 와요? 지능이 있으니까. 지능이 있으니까 그 동안의 그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학습한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결과를 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그 방식이 딥러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딥러닝 분야에서 결과를 잘 내면 기계로도 사람처럼 입력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과를 내는 이런 고차원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바로 그런 거거든. 자율주행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경로는 계속 도로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가려다가 저쪽으로 다시 갈지 갑자기 설지 또 아파서 설지 쓰러져서 섰을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애가 계속 가는 길을 갈지 건널지 멈칫멈칫할지 건너다가 다시 돌아갈지 이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몸짓이나 약간의 현상을 보고 기존의 경험이나 쌓여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쟤는 저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예측을 한다고. 기계가 이렇게 예측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개와 고양이를 컴퓨터에 구분하도록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파라미터로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얼굴이 새 모양이면 고양이, 얼굴이 좀 넓적하면 개, 뭐 이런 식으로 수백만 수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규칙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컴퓨터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어떤 개는 뾰족한 개도 있고 어떤 개는 귀가 쫑긋 써 있는 것도 있고 변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입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주니까 이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물이나 유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그냥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 수억 장을 막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가 보고 분류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개, 이 영상은 고양이. 그 특이점을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가 딱딱딱딱 포인트를 정해서 본인이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인지를 사용해서 이거는 고양이네, 이건 개네. 이걸 알아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알아내게 하는데도 그 프로세서가 12,000개나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펙의 컴퓨터로도 구분해낸단 말이야.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 그러면 과연 자율주행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 대뇌피질의 신경활동을 모방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실수가 없어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135만 명이란 말이에요. 135만. 그런데 135만 명이 죽어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 생각 안 해. 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졸음운전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뭐 이렇게 가려진 걸 좀 못 봐가지고 가서 처박을 수도 있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경망을 본따서 흉내내도록 만든 기계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율주행 2단계밖에 안 되는데 아직 3단계, 4단계, 5단계 기술자협회에서 개최하는 게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2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아주 언론에서 장난 아니에요. 무슨 세상이 뭐 큰일 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쓰레기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으로 몇 명이나 죽었냔 말이죠. 뭐 전 세계 굴러다니는 차는 한 20억대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분기별로 내는 테슬라 자동차만 해도 9만 대가 넘어요. 비효율적으로도 엄청나게 낮단 말이야. 자, 그러면 5단계 자율주행이 실행되면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안 날까? 날 수도 있다는 말. 그건 신공지능이라니까? 인공지능이면 어쩔 수 없이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신경망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통해 모든 경우의 수의 조합을 통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도로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없다.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오류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줄여내느냐. 왜 우리가 이거죠. 시그마 같은 것도 100만 대당 오류 몇 개 이하면은 이거는 뭐 괜찮아 하듯이 자율주행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이제 5단계 자율주행이 됐는데 그 수가 135명으로 줄었어. 그럼 의미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이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쌍욕해주고 싶어. 진짜로. 이게 무슨 멍청한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절반만 줄여도 해야 돼.
아니 10%만 줄여도 글로 가야 돼요. 아,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했는데 135만 명이 네. 13만 5천 명을 줄여낼 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렇죠. 방향이야. 그런데 아니 뭐 몇 사람 사고로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믿는 거다. 그러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은 사고가 안 난다? 아니다. 사고의 발생률을 아주 낮게 낮춰줘서 보다 안전하게 교통수단의 혁명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운전 방식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업들은. 아니 지금 그러면 뭐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십 명씩 네. 사망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으면 그게 다 운전자 잘못은 아닐 거 아니야. 100%. 네. 그러면 그 운전자 잘못인지 아닌지 제조사 잘못인지 이거 따져야 되고, 그러면 그 제조사들은 이런 차를, 사고가 나는 차를 만들었으니 다 책임져야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논의를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율주행 진행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GM 크루즈, 네. 그 다음에 구글 웨이모. 네. 이쪽은 라이다 기반이란 말이에요. 라이다죠. 네. 그 다음에 그 테슬라는 카메라, 소나, 그 다음에 레이더 기반이란 네. 말이에요. 레이더는 전파를 네. 사용하는 거예요. 전파를 사용하는 그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징이고, 그 다음에 라이다는 라이트,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레이저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전파를 사용하느냐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건데, 이 구글 웨이모나 GM 크루즈에도 라이다 외에 레이더도 붙고 카메라도 붙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 핵심이 되는 건 라이다예요. 그러니까 라이다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라이다가 원래는 그래서 주사식이 있고 섬광식이 있고 그 다음에 A사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A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용 뭐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처음에 구글 웨이모 그 위에 그 모자처럼 돌아가던 게 네. 이게 주사식이거든. 그러니까 레이저를 짧게 끊어가지고 64채널로 쏘든가 돌아가면서 네네. 128채널로 쏴서 주변을 그 레이저의 빛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한 게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시뮬테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이라 그래서 슬랩 로봇 공학에서 이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 왜 로봇 보면은 그 로봇의 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찢어진 부분. 이 찢어진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렌즈가 뭐냐면 그게 라이다야. 그게 라이다라서 주변을 레이저로 쏴요. 그래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을 해서 사물 지도를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장애물을 피하는데, 이게 주사식 고정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0.001mm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굉장히 오차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요게 조금 염가형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오차 범위가 1mm 이내란 말이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로봇공학에서 쓰는 라이다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로봇이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당 들어오는 정보가 뭐 10Hz에서 20Hz 사이였단 말이지. 근데 자동차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초당 들어오는 정보가 어마어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라이다보다 더 성능이 좋고 더 멀리 나가면서 주변을 명확하게 스캐닝할 수 있는 라이다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벨로다인 그 라이다 가격이 75,000불이었어요. 라이다 하나가. 엄청 비싸. 지금은 착값이. 지금은 그게 이제 주사식인데 네. 64채널이 사용됐다가 네. 다음엔 128채널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벨로다인에서도 가격을 한 4만 불 수준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자, 그 라이다를 가지고 주변에 0.001mm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정확도로 주변 지도를 만들어서 피하면서 학습된 결과를 딥러닝으로 머신러닝을 시킨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기반으로 정해진 코스나 장애물을 피해 나가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카메라나 레이더 또 소나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비교가 안 되지 결과가. 그러니까 특정 테스트 구간에서 라이다를 단 차가 카메라와 레이더하고 소나르만 단 차에 비해서 월등한 테스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가격. 이거를 어떻게 양산시킬 거야?
어떻게 테슬라에서 그 FSD가 네. 5,000불에 지금 판매가 된단 말이야. 그럼 5,000불에 판매가 되면 순수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여야 될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맞아. 1,000불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1,000불 밑으로 내려가야 돼. 거기에는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소나, 또 PC박스 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싱과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액추에이팅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들이 다 포함돼서 1,000불 이하가 돼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기술료도 받아야죠. 또 뭐 요즘 기업이 자기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로열티도 또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제조해야 되고, 유통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겨우겨우 마진폭이 나온단 말이지. 제조업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 원가에 들어가는 게 1,000불 이하로 해야 되는데, 지금 벨로다인의 그 주사식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보통 한 3만 불, 4만 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섬광식을 쓰자. 섬광식은 뭐냐면 번쩍하고 한번 빛을 쫙 뿌리는 거야. 예, 수천 방향으로. 네. 그러면 번쩍하고 이제 그 뿌린 빛이 그 확산되는 레이저가 각각 부딪히는 사물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시차로 네. 인한 형상을 만들어내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주사식하고 달리 이 화상 카메라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카메라랑 다른 점은 뭐냐면 각각 부딪혀서 들어오는 빛의 속도 차가 있으니까 심도, 거리, 그러니까 3D의 완벽한 그 개념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신 이제 이걸 계속 카메라처럼 업데이트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사식 라이다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실험실에서 구현되는 자율주행차의 성능이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마저도 3,000불, 4,000불이야. 이것마저도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라이다 한 대 가격이 그렇다 그러면 이 라이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얼마를?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가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테슬라와 같은 수익도 못 내. 아주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냥 원가 개념이 그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지금 구글 웨이모에서 2017년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웨이모가 빵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야. 왜? 구글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건 알겠는데 GT 크루즈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장애물 다 피해. 뭐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뭐 웬만한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이걸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달려고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거야. 훨씬 커버리지. 그래서 이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다가 6만 5천 대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고 제규 이페이스에다가 2만 대 공급하기로 했는데 단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단가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레이저라는 거는 이게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거든. 레이더 전파를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카메라나 레이더는 몇십 불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치가 많이 붙는다고 해도 전체 구성 다 해서 100불도 안 돼. PC박스까지 1,000불도 안 돼요. 그런데 이놈의 라이더 하나가 잡아먹는 게 엄청나니까 또 라이더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정보 단위가 이게 전파와 뭐 이런 카메라 화상의 이런 정보들하고 또 차원이 다르거든. 처음에는 2D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D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제 섬광식 3D로 가자 했더니 정보량이, 그러니까 PC박스도 또 커지고 비싸지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고 나니까 뭐 발전기도 또 크게 붙여야 되고, 전기차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 또 배터리 용량도 이게 다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걸 다 비율적으로 환산을 하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테슬라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니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율주행할래? 니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봐봐, 영상 봐봐. 그리고 자율주행 점수 맨날 그 환산해서 보여주는 네비건트 리서치 있잖아요. 그 네비건트 리서치에 보면은 테슬라 맨 밑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업체는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정밀하고. 왜냐면 이미 구획화되어 있고 테스트화된 환경에서 잘 빠져나가려면 라이다의 시뮬타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기술이 월등하거든. 월등해요. 근데 이런 거지. 기술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거 알지만 이게 가격이 비싸면 그걸 누가 쓰냔 말이야. 팔아야 돼. 아니 군용 기술 중에서 엄청난 기술들 많단 말이야. 그 엄청난 기술들이
뭐 때문에 민간 기술로 이전이 안 되냐면 그걸 구현하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대량 생산 어. 구현하기가 힘든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GT 크루즈하고 저 구글 웨이모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판이 바뀔 수가 있어. 왜? 만약에 라이다를 몇백 불 수준, 한 네. 200~300불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는데, 섬광식이든 뭐든 낮췄는데, 이 라이다가 기존의 주사식 멜로다인 라이다처럼 그 정도의 준하는 완성도가 나와서 정말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코스를 자기가 찾아 나갈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1,000만 원 이하로만 출시가 될 수 있다. 최종 가격 700만 원, 800만 원, 네. 뭐 900만 원 요 정도로 출시가 됐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뭐 왜 올랐느냐, 뭐 단순히 자율주행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 뭐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사람이 또, 유인 우주선도 네. 또 발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생태계 분야에 관련해서 배터리 사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테슬라가 가장 전기차 업체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겠구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지. 그쵸. 지금 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측보다 많이 출고가 됐다고 하니까요. 2분기. 자, 그러면 테슬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술의 방향, 그 다음에 구글 웨이모나 GT 크루즈가 추구하는 방향, 이 방향은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테슬라는 그냥 대충 기본 교육만 가르치고 직장에 가서 실무로 배워,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초안만 그려주는. 그리고 구글 웨이모하고 GT 크루즈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게, 완성된 인재를 내보낼게. 자, 그런데 이제 현 PD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 네. 명문대를 나왔던 아니면은 좀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던 다 비슷해요. 실무에 왔을 때는 별로 쓸데가 없어, 사람을.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빠르게 배우는 친구가 있고 좀 더 발전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빠르게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다? 아니야. 그냥 실제 업무 직장에 딱 취직을 했을 때 말을 알아듣게끔 그 정도까지만 가르쳐서 보내는 거야. 그렇죠. 완성된 인재 절대 못 만들어요. 나는 안 그랬나? 나도 실무 나가가지고 엄청 부딪히고 엄청 깨졌단 말이지. 사람은 그래요. 네. 아니,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냈다며. 네. 사람이 태어나면 뭐부터 해? 형태부터, 어린아이가 형태부터 구분한단 말이야.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에 차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인지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2살 정도가 되면 어때? 그렇게 되면은 사물의 디테일 인식을 하게 돼.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인지를 하게 돼. 이게 지금 고속도로 주행 보조야. 더 크면 이제 언어를 인지하게 되지. 사람 말을 알아들어. 그때부터가 3단계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로 얘기하는 건 이제 교육도 받고 사회 나가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크리에이티브한 일도 하고 생산적인 일도 해서 한 개인의 몫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완성이 되면 그게 비로소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 주입하고 무조건 얘기하고 무조건 이거 해 하면 되나?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완성된 개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를 냈다고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는 거야. 다른 GT 크루즈라든지 뭐 구글 웨이모는 내부적으로 뭐 몇천 대를 사용해서 돌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본을 사용해 가지고 정해진 루트대로 계속 뭐 몇십만 몇백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네 하는 게 그거예요.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테슬라는 일단 출시를 해요. 이거는 2단계야. 2단계이기 때문에 주행 보조야. 그러면서 필드에서 각 나라에서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서 사람이 클 때 완벽하게 크나?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어떤 때는 뼈도 부러지고 심지어 죽기도 해, 어떤 아이들은. 그리고 결정을 할 때 결정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대고생도 해요. 이게 사람이 배워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와 두뇌를 학습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인공지능은 이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사고가 나면 난리가 나. 야, 이걸 어떻게 해? 2단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5단계 자율주행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현 PD가 초등학생 때 뭐 실수를 했어. 이놈이 이거 직장 가가지고 완전히 이거
회사 말아먹겠구만 이거. 네. 넌 안 되는 놈이야.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줄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성장하고 계속 사람의 어떤 인공지능 형태로 발전을 해서 자율주행을 이뤄내려면 계속 효율적인 학습과 환경, 경험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 테슬라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예요. 네. 반대로 구글 웨이모나 GT 크루즈가 그렇게 했다면 관심은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에 굉장히 민감해. 이게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실험실에서 거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잘 꾸며놓은 동영상을 봐도 몸에 안 와닿아요. 직접 내가 타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아,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사람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의 신경망을 흉내가 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화한 딥러닝을 해서 이 학습을 시킨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면 완성이 빠르게 되겠구나. 이쪽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저쪽은 계속 실험실에서 된다 하는데 얘기가 없네? 그렇죠. 저쪽은 좀 믿음이 안 가는데 하니까 테슬라 쪽으로 자본이 모이고 관심이 모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느 쪽이 잘하는 걸까? 사업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은 그러면 뭐 실험실에 지냐? 야, 이것도 좀 웃긴 게 뭐냐면 교통사고 뻔히 날 줄 아는데 그럼 차 만들면 안 되지. 그렇잖아. 아니, 그 결과부터 생각을 하면은 한 해 135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데 차를 만들지 말아야지. 차를 안 만들면 135만 명이 안 죽어. 차를 안 타면 차를 안 타니까 차를 이용하자고 걸어다니고 우마차를 하지만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의 발전 또 그걸로 인한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사업하는데 내가 투자도 전혀 안 하고 리스크도 감수 안 하면서 수익만 거두겠다라는 그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물만 네. 얻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난 공부하기 싫은데 100점 받고 싶어. 그런 나는 거죠. 네. 뭐 수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인류대 가면 안 돼? 야,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데. 나 잘못하다 건강 잃어가지고 하지정맥 와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고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고 공부하다가 막 미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나 그거 싫어. 이런 사고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율주행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로 인한 사고, 누가 사고의 희생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사회라는 게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미연에 알고 다 방지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방지한다 그러면 이노베이션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사람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도구들은 다 생산하면 안 돼. 칼도 만들면 안 돼. 요리할 때 칼이 유용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을 찌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바이크 과부제적이라 그러는데 오토바이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법적 책임 져야지. 왜 이렇게 과부를 많이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대단하다, 뭐 어디가 대단하다, 이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누가 맞고 틀리고 논쟁을 해봤자 전혀 우리만의 리그야.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이득이 오느냐. 첫 번째,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 소비 활동을 할 때 좀 더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연기관 끝물에서 막 비싸게 네. 있는 돈 다 털어서 샀는데 전기차나 뭐 이런 자율주행차가 확 다음에 나와버리면 황당하잖아. 그런데 그걸 알고 좀 기다렸다가 좋은 차가 나와서 타게 되면 어차피 영원한 가치는 없는데 이거를 5년 만족해서 쓰느냐 10년 만족해서 쓰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득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을 선도하고 주목을 받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놓고 그 기업들에게 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개인적인 이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재미를 누리는 어떤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테슬라가 관심을 받지만 네. 갑자기 구글 웨이모나 GT 크루즈가 라이다를 혁신적으로 가격을 낮췄어. 그리고 갑자기 테스트카를 쫙 깔아가지고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 그래서 구글 웨이모 크루즈 이제는 이 시대가 왔어.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일 때 여러분들이 갈아타시면 돼요. 그렇죠. 네. 저희도 같이 그러니까 갈아타면 나도 당연히 갈아탈 거야. 왜 눈에 보이는데 왜 갈아 안 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아예 가던 길 가야지. 나는 무슨 의리가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 이게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테슬라가 그걸 제일 잘하고 비전 제시를 제일 잘해요. 자,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비전 제시야. 얼마나 기술이 완성됐느냐보다 사람들에게 그걸 빨리 인식시켜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비전 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볼보 회장이 1999년도에 볼보가 앞으로 승용차 시장에서 비전이 없다 판매를 한 게 네. 수익이 안 나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해안이 있었던 건 앞으로 유럽에서 유로 5, 유로 6 계속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승용차 판매해가지고 남지도 않고 결국은 경쟁은 박터지게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야 이거 힘들겠구나. 승용차 시장 레드오션 이제 급격하게 진행될 테니 빨리 정리하고 상용차 시장은 그런 게 없어요. 상용차 시장은 디젤 뭐 관련해서도 그렇게 그 환경 이슈에 제재는 받지만 승용차 수준으로 아주 민감하게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뭐 과징금도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야 상용차는 대체적으로 좀 느슨하니까 이 분야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용차만 놓고 앞으로 박터지게 싸울 승용차는 정리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기술력이 꼭 좋아가지고 승리를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캐캐묵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니 베타. 그 다음에 파나소닉과 그 외의 진영의 VHS. 베타가 졌잖아요. 기술력으로 뛰어난데. 어떻게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확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이 지금 2단계인데 요게 3단계 넘어가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되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걸 인식시키고 있어. 막 보여주는 거죠.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서 사고가 여러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람이 일으키는 사고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작아요. 그렇겠죠. 완전히 작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뭐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앞서간 견해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자유기는 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논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술이 갖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업이 또 그렇게 하면 다른 기업도 그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라이다를 대체하는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TOF 카메라가 대표적인 그 기술이죠.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 비행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인페이즈 리셋터하고 이제 아웃페이즈 리셋터로 나눠서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심도,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D 카메라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가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든 이제 새로운 방식을 마련해 가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낮춰보자 해서 이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가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앞으로 대세가 될지 지금 테슬라에서 구현하는 카메라 또 레이더 그 다음에 소나 요걸 이용하는 게 대세가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지금 테슬라의 현재 2단계 자율주행에서 구현되는 방식으로는 크루즈라든지 구글 웨이모에서 라이다 비싼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구현되는 시뮬터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기술을 활용한 그 자율주행에 비해서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완성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변수가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 학교는 좋은데 못 나왔는데 실무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발전할지는 몰라. 이게 사람의 변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두뇌란 말이야. 이 대뇌 피질의 신비란 말이지. 그러면 딥러닝이 사람의 두뇌, 사람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기술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걸 학습시켜서 알고리즘화 하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낸다 그러면 카메라, 레이더, 소나 이 기반으로 이게 만약에 구현이 돼서 대중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이노베이션이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소가 훨씬 많지만 이게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 왜? 카메라, 레이더, 소나 이건 몇십 불밖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5,000불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걸 2,000불, 뭐 1,500불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럼 누구나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사실 소비자들에게도 좋기는 해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려면 구글 웨이모나 크루즈가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이 수준까지 낮춰야 돼. 그럼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대중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져서 야,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절대 저쪽 쳐도 안 봐요. 가격 차이 안 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어떤 형태로 나오는 자율주행 서비스예요. 그러면 나라도 구글 웨이모나 크루즈 잡지. 라이다인데 더 믿음직하잖아. 네. 근데 당연히 뻔히 될 기술을 가지고 이거 싸지면은 가능성 있다고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 된다. 야, 이걸로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 엄청 멋있잖아요. 멋있긴 한데 당연히 되는 걸 싸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요? 네, 안전하지. 네, 안전하지. 또 여태까지 세상을 바꾼 일들은 대부분 그 후자에 있는 후자죠, 후자. 네. 후자야.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미친놈처럼 그냥 막 파고드는 이게 근거 없는 희망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영화를 그 시나리오로 쓰는 작가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몇십 년 전에 인공지능을 소재를 다루면서 이렇게 각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로봇이나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네. 입력을 시켰어요. 네. 결과가 딱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이걸 어떻게? 그러면서 넌 너무 신비로워. 너는 너무 대단해. 이게 인공지능의 결과, 이게 방향이거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된 게 2005년도부터인데 그 훨씬 이전부터 그 개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물론 뭐 조사를 했고 자문도 했겠지.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짜여져 있는 규칙대로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규칙이 없어. 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 판단하고 판단한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렇게 기대하면 돼요. 지금 완성화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네.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인공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만드는 아니고. 네. 네. 사람이 만드는 지능. 인공기술. 네. 기술로 하시는 인공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만드는 지능인 거야. 네. 그런데 진짜 인공지능의 개념은 스스로 사람이 만들었지만 스스로 사람처럼 배우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논리를 세우고 이럴 수 있는 자율 능력이 있는 자율 판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거든.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완성해서 내놓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똑같은 거야. 우리 학교를 나오면 모두 똑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 PD는 어디 학교 언론정보학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언론정보학과 나오는 보증 딱 이렇게 찍혀 나오는 학생들은 다 비슷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 이 정도 퍼포먼스를 냅니다.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야. 그냥 인공품이야. 그거는 만들어진 제품이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결과물 5단계 완전 자율주행 뭐 단계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해하기 쉽게 네. 5단계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자동차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자율주행 능력이 똑같은 차는 단 한 대도 없어야 돼. 단 한 대도 없어야 돼. 다 조금씩 차이가 나야 돼. 영향이 다닌 길이 타는 길이 다르고 운전자의 주행 시간이 다르고 그 차의 학습시키는 학습 시간이 달라. 그리고 그 차가 보고 느끼고 데이터를 조합한 그 환경 자체가 달라.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다
다른 결과를 내는 거예요. 어떤 차는 20년 주행을 했는데 무사고, 그럼 모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녹색 네. 면허증이 걔한테 나오는 거고, 어떤 차들은 뭐 한 1년에 한 번씩 사고를 내는 거야. 얘는 잘못 배운 거지. 더럽게 배운 거지. 기계인데 더럽게 배운 거야. 네. 이런 차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순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 얘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걸 예측하는 게 어떻게 인공지능이야. 사람의 신경망 자체가 내가 현 PD를 어떻게 틀지 어떻게 알아. 그쵸. 몰라. 현 PD는 내가 어떻게 틀지 어떻게 알아. 그쵸,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사람은 이런 예외성이 있어요. 그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논지를 세우고 스스로 결론을 내고 스스로 경로를 만들어서 자기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길로 나간단 말이야. 이걸 배우고자 하는 건데 왜 이걸 제품화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적인 학습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센서링, 프로세싱, 액추에이터를 자동차에 구현을 해놓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보완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순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신뢰도에 도달하는 순간, 완벽한 순간이 아니야. 신뢰도에 도달하는 순간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얼마나 현실적인 가격에. 그걸 구현했는데 뭐 2천만 원 내세요. 누가 사 그거를. 한 300만 원 내세요. 기능에. 네, 400만 원 내세요. 최종적으로. 네. 나중에 그러면 너도 나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이 관심을 받고 그 기업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는 거고, 예, 주가는 뭐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야. 소비자들이 이게 되냐 안 되냐 싸우지 마시고 누가 됐던 어느 기업이 어느 놈이 할지를 잘 지켜보시란 말이야.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 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자식의 확신에 맞게 자기가 알고 느낀 거에 대해서 액추에이션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의 시대에 이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이런 데 민감하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커뮤니티에서 박 터지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다고. 그게 그걸 싸우는 데 쓰지 마시고 논쟁하면 힘 빠지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동차 라이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떤 프로덕트를 구입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이득 측면에서 접근을 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사람이 스탠스가 항상 바뀌어야 돼. 맞아요. 네, 그 기조가 없어야 돼, 사람이. 네. 기조가 있잖아? 그러면 망하는 길도 버틴단 말이야.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내 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흉내낸 거예요. 사람의 신경막, 그 백족에 해당하는 그 시냅스, 그 치밀한 변화무쌍한 그런 경우의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인공적인 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구현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사용자가 또 학습을 시켜야 돼. 네. 네,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교육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폐류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그러니까 재미없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다들 아니, 운전자가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동차를. 내 성격을 그대로 닮은 차가 이제 자동차 농사 잘 져야 돼. 자식 농사 말고 자동차 농사 자동차를 잘못 짓잖아? 그러니까요. 폐가 망신하는 거야, 이제. 이제 뭐 셀프 세차장에서 뭐 닦아줄 게 아니고 진짜 가정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 오토기어 잘 보셔야지.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잘 보시고 자동차 농사를 잘 지세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 재밌네요.